발란트를 함께 떠나는 시간 발란트 방구석 특급.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DMJ7177님, 니혼 바카 123 시우님, WASD K9B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바견이 없습니다. 집 나갔어요. 비오는 날인데 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찾으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 일자로 스위스 스테이지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위스 스테이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 주 평까지 좀 이어보려고 합니다. 스위스 스테이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죠. 위에 네 팀이 진출했죠. 제일 먼저 진출했던 게 이제 PRX랑 젠메 요 두 개가 먼저 진출했었고 2승으로 이게 어제 있었던 거죠? NRG2가. 네, NRG2가 어제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경기가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어제 마지막 경기인데 오늘 촬영 일자로 리퀴드가 또 저를 배신했어요. 아주 불쾌합니다. 근데 경기력이 좋았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경기를 저희가 한 주 평을 해야 될 게 좀 밀렸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저희가 한 주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한 주 평을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EDG T1전. 요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즐거웠죠. 그쵸. 자, EDG T1전인데 요때 경기가 바인드 헤이븐 요 두 개의 맵이었어요. 맞다. 그래서 바인드는 바인드 보고 13대 0 보고 와, 이거 뭐지? 경기가 마탱이 갔다 이거 진짜. 진짜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경기력이었잖아요. 그리고 김구택, 신구택, 그러니까요. 별명 생겼던데요. 신구택, 레디택. 그래요? 레디언트 모드. 아니 얘 그래도 김구택 맨날 레디 1패까지는 아니고 레디언트 찍을 텐데 어쨌든 이미지가 이게 너무 그렇게 됐다. 저도 과구택 어떤가? 과거의 김구택. 과거에 잘했을 시절. 그럼 맛에 안 붙어. 레디택이 나. 레디택이 맞긴. 근데 이거 바인드는 사실 뭐 저도 봤는데 재미없었어요. 너무 원사이드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저는 뭔 얘기가 들었냐면은 T1이 저희가 예전에 그 발토 채널에서 분석 영상 올렸을 때 바인드 웨이레이 진입하는 위치나 스택스의 귀체 위치, 그 요레의 텔 위치 이거 저희 한번 분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EDG가 너무 심플하게 당했던. 근데 조합부터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애매했었어요. 네온 스카이는 알겠는데 브림스톤 바이퍼까지도 알겠고 근데 굳이 체인버를 썼어야 됐나? 차라리 투엔트리를 이 조합이 그냥 투엔트리하고 캉캉이 요루를 하던 캉캉이 요루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연히 빈모님 말씀대로 체인버가 왜지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냥 만약에 1라를 이기면 얘네는 그냥 무조건 오퍼잖아요. 캉캉은. 그쵸. 그게 우선 실패했어. 우선 네, 맞아요. 시작부터 거기에서 틀어진 거야 그냥.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좀 약간 요를 진짜 캉캉이 안 하긴 해도 뭐 바인드니까 다른 맵보단 그나마 제트 슬램을 쓸 수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사실 요즘 제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T1이 했던 데 그대로 했는데 EDG가 발린 경기. 그리고 이어서 헤이븐을 넘어가면은 헤이븐 때는 캉캉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왔었고. 이래서 그냥 캉캉을 체인버를 좀 고집을 하는구나가 이 맵에서 조금 보였는데 캉캉 몰아주기 메타라고 하기에는 캐리가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죠. 그러니까 CB 선수는 네온 하면서 사실 본대에서 해줄 역할들은 최선을 다한 모습이긴 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하지만 그냥 그게 끝인 거였죠. 그 이상의 킬이나 킬캐치 능력은 없었다. 그리고 반대로 T1의 헤이븐도 사실 바인드와 동일하게 무난무난해서 이게 EDG가 너무 약간 못해서 무난무난해 보였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대했던 게임의 경기 방향성은 아니었어요. 둘 다. 저는 그래서 조금 뭐 아쉬웠다. 한 주 평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 테크놀로지야. 김구택 응원해. 뉴 테크놀로지야. 새로운 김구택의 시작점을 좀 알린 게 아닌가. 이게 단순히 한 경기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IGL 놓으니까 지금 연속 3맵인가 4맵 동안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탑프리깅.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바견이랑 했던 스탯 있잖아. 스탯북이. 그거 아예 정반대 있을걸요 지금. 마틴이랑 거의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스탯이. 저 한 줄 평은 시에나 업글 좀 하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지금 아시죠? 나머지 CN 팀이 0맵 승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올게이머즈도 똑같을 거다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실. 추측을 하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열려봐야 아는 건데. 근데 이게 맨날 같은 시나리오인 게 CN 리그가 CN 리그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광탈하고 너가 마지막 CN의 희망이야. 한 팀이 온몸 비트기에서 조금 버티거나 바로 떨어지거나. 맞아요. 둘 중에 하나요. 1승하면 박수, 1승 못하면은 CN 했다. 까비 이러고.
자, 이어진 두 번째 매치업이 XLG 대 G2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뻔했어요, 솔직히. 예, 전체적으로 전력 차나 뭐 에임적인 부분의 차. 사실 XLG 하면 예전에는 라르가가 화두가였다면 요즘 시즌에서는 해피에임 말고 거론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자세한 스코어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눌 텐데, 자 보시면은 요 경기였거든요. 어비스를 XLG 쪽에서 고르고 헤이븐을 G2가 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무난무난했던 경기예요. 그쵸, 스코어만 보면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이제 뭐 레오 선수는 사실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럴 수 있고 긴장을 했다. 뭐 신예다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사실 커버를 하려면은 저 라르가가 이번 대회 때 진짜 왜 그러지라는 한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1선 엔트리 네온 잡았을 때 소통을 그냥 안 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나? 막 영어가 안 되나? 다 중국어로 해야 돼서 그런가? 그러면서 근데 저희가 노맨이 들어오면서 노맨 선수가 이제 영어를 좀 잘하는 그쵸. 선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중간 역할을 좀 해주지 않나 하면서 그때 이제 좀 XLG가 성적을 좀 낼 때예요. CN 리그에 작년에 얘네 기대할 만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빈봉이 딱 말한 얘네 왜 또 이러지? 이런 걸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네, 많이 좀 아쉬웠어요. 반대로 G2는 사실 예상했던 경기력 그대로라서 저그모 피닉스 미쳤어요 진짜. 잘하던데요.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여기도 전 놀라운 게 리프가 요원풀이 더 늘어났어요. 결국에는 이게 요로까지 브리치, 아스트라. 약간 여기 보면은 아메리카스의 포세이큰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에임도 약간 포세이큰만큼 받쳐주는 또 스타일이다 보니까 당연하죠. 너무 잘하더라고. 리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피닉스도 빛이 날 수 있었던 거고 베이비베이의 슈터의 기질도 살릴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들의 공생관계가 아닌가. 어쨌든 라르가에게 좀 저는 실망을 했던. 그래도 라이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도 됐을 것 같았어요 진짜로. 세일님 뭐 한 줄 평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하고 싶은 말이 딱 그냥 리프 요원 몇 명 할래.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딱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빈모니가 말한. 얘 요루까지 하네? 척후대도 하고 엔트리도 하고 뭐 사실상 바이퍼가 뭐 감시자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막이니까 연막 포지션도 하고 이제 거의 뭐 다 척후대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라르가야 정신 차려라. 라르가가 너무 약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프로라는 거는 영리 목적, 즉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건 라르가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네, 왜냐면은 어쨌든 중국 씬에서 활동하는 선수면은 본인도 자체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언젠간 도태될 거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 그냥 타이밍이나 소통을 아예 안 하는 입이 안 움직이던데 그냥 아예 입도 안 움직이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라르가 선수가 좀 약간 정신 번쩍 차려서 이번 상하이 챔스 전에 좀 뭔가 활약을 보여서 상하이 챔스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NRG 리퀴드전 사기당했어요. 왜 사기죠? 오늘 있었던 경기예요. 와, 근데 저 승부 예측을 보시면은 여기 승부 예측에서 저만 리퀴드했어요. 전투에서 쫙다 NRG였네. 저만 리퀴드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 리퀴드를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맵 뱀픽이 또 전 예상한 대로 됐어요. 뱀픽이 예상한 대로 됐어요. 저는 맵 뱀픽 구도가 1벤 헤이븐 이것까지 저는 알고 있었고 저는 브리즈를 고를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리고 어비스까지도 고를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어비스는 무조건 진다는 마인드였어요. 리퀴드 못 이긴다 NRG를. 근데 전 브리즈는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였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다 이긴 게임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이때 개빡쳐가지고 제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맞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마다가 말도 안 되고 키코가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서 투엔트리 뭐 24키 하면 져야죠. 근데 맞아요. 에단이 똥 쌌단 말이야 이 판 솔직히. 사실 이게 저는 그 네온 잘하잖아요 미니부가. 네네네. 근데 이게 어제 딱 이 경기를 보면서 미니부의 브리즈 네온은 그러니까 못하진 않아요. 잘해요. 과거에서 다른 브리즈 했을 때 네온 했을 때도 잘했어. 근데 이게 그냥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빠른 거야 미니부 혼자. 이게 그래서 네츠가 좀 화났나? 야 조금 야 우리랑 같이 하자 좀 요런 건가? 라는 생각도 그냥 장난기 있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어비스는 조합 바꿔왔었죠. 네, 하버 스카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어비스 맵 자체에 대한 이해도랑 퀄리티 차이가 NRG랑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브리즈는 뭐 비빌만했다 솔직히. 그리고 NRG에게 어비스는 안 됐다. 그냥 안 됐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봐서. 자, 한 줄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NRG의 어비스는 역시 사실 다른 거 필요 없고 NRG를 상대로 웬만한 팀들이 어비스 어줍지 않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냥 이게 만만해 보이고 얘네가 공개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원조 맛집인 이유는 있어요. 저 맵이 이 NRG라는 팀을 챔피언스의 우승자로 만들어주고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프로 단계에서 괜히 NRG를 상대로 어비스 큰 코 다칠 수 있다. 네, 리퀴드도 아쉽지만 뭐 여기까지. 저는 친정팀한테 한 수 가르쳐준 키코. 그냥 리퀴드가 친정팀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그 피스펌프 할 때도 막 뭐 애들이랑 안아주고, 안고 예. 포옹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직 뭐 사이는 좋구나 하지만 뭐 이거는 경쟁이다 하면서 키코가 그냥 한 수 봐주지도 않고 그냥 뭐 다 그냥 때려잡는 거. 에임 쪽으로도 사실 이게 뭐 모든 에너지 선수들이 뭐 마다 포함 뭐 다 잘해줬는데 그냥 키코가 조금 저는 눈에 띄었어요. 왜냐면 이게 친정 팀을 상대하다 보니까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NRG 역시나 뭐 이게 리퀴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팀을 상대로 뭐 가능하다 이런 느낌까지 완벽하게 압도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비벼볼 수 있다 이 느낌이었는데 2대0으로 끝나서 너무 아쉬웠고 그쵸. 근데 NRG는 역시나 챔피언은 NRG. 챔피언이다. 그 해에 챔피언을 먹었던 팀이 바로 몰락한다라는 저주. 징크스 저주가 징크스. 있었는데 그걸 지금 NRG가 깨고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퀴드는 도대체 언제 글로벌 프로브로 갈 거냐. 글로벌 무대 프로 못 간 지 꽤 됐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억도 안 나긴 해요. 어쨌든 리퀴드 다음 시즌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오늘 아침에 정말 잠 못 드는 밤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는 리퀴드가 가길 바랬었고 T1이 가길 바랬는데 둘 다 못 가서 짝건 치고 자러 들어갔거든요. 전 사실 T1을 피겜으로 골랐고 저희만의 그 승부 예측도 T1을 골랐어요. 왜냐면 T1을 응원하니까. 저희 좋겠었고. 예측 중에 유일하게 맞힌 사람이 이제 누구죠? 킹박견. 와. 아니 그냥 전체에서 그러네. 야 냉정함은 다 T1 골랐는데 혼자 냉정함은 G2. 시바견인가? 일단 브리즈 먼저 보면은 브리즈 때 시작이 되게 좋았었어요 출발이. 그래서 요때까지 산뜻하다 이거 기분 좋다 약간 그쵸, 이런 보너스까지 느낌인데 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스틸이 나왔죠. 저렴왕이 나왔어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렴왕이 나와서 4라운드 때 T1이 저렴왕 당했죠. 그쵸. 14,000 크레드를 썼고 이거 보면은 이제 네. G2는 5,000 크레드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긴 거죠. 3배 네, 돈을 네. 쓴 T1을 이제 저 라운드 때 근데 이긴 보면 거죠. 여기서도 한 번 있고요. 그쵸, 그쵸.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좀- 저렴왕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이때 저는 보면서 매 라운드는 아니었는데 좀 희한한 바이퍼월, 먼치킨한 세도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완전 뒤에 옐로까지 갈라버리는 벽과 아스트라 궁이랑 막 이런 좀 뭔가 준비해온 티가 났었어요. 그래서 T1 이거 괜찮은데?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렴왕을 4라운드에 당해도 저렴왕 나오는 거니까 하면서 봤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렇게 쫙 맞아요. 찔지는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두 팀 간의 격차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그러니까요. 내용적으로나 뭐 이런 퍼포먼스적으로. 일단 전 이 경기 때 좀 노렸던 게 버즈 이주가 되게 잘한다. 이 둘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둘이 좀 뭔가 단단한 느낌이었었는데 메테오도 올랐었는데 하필 중요할 때 이제 먼치킨과 기구태 선수가 좀 약간은 저주했다는 네. 거 이게 좀 아쉽다 정도지. 브리즈는 충분히 저렴왕 아니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근데 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그거는. 그것도 맞죠. 근데 헤이브는 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긴 해요. 트렌트 미쳤었고요. 저그모 그 전판에 헤이븐이 나왔었는데 그때 피닉스와 못지않게 또 잘해줬고 삥을 맛있게 던져요. 삥을. 솔직히 제가 이때 끝나고 나서 10대 2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경기를 보면서 네. 디스코드 채널에 저희 채널 멤버십 분들 한 12분하고 맨날 새벽에 보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설마 이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돼. 나 그거 하면 샷건 치고 간다 집에. 근데 그런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렌트랑 조그모가 사실 전반전 초반에만 해도 트렌트 화면 잡힐 때 트렌트 빡 쳐가지고 약간 그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이 있거든요. 맞아요. 입국 다 막 타고.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웃기 시작하더니만 게임이 완전 더군다나 이 조합을 할 걸 알고 이 조합을 꺼냈다고 했잖아요. KDG 감독님의 인터뷰 때를 펼쳐보자면은 왜냐면 요 아이소 요루 조합이 유행을 시켰던 게 어쨌든 푸나틱 그리고 이게 카운트 당한 게 젠지식 조합 바이퍼의 독성 연기나 맞아요. 독성 장막 뱀이빨이랑 이런 걸로 아이소 실드 깨고. 실드를 깨고 근데 저는 이게 어디서 좀 약간 갈렸냐고 보는데 이건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오버타임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때 타임아웃 때 개입되는 그 작전들. 근데 G2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아시겠지만 오버타임 때 첫 작전 타임을 걸고 그리고 네. 나서 뭘 먼저 하냐면은 얘네가 놓치고 있는 걸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바로 바뀌었던 게 뭐냐면은 공격 단계 때 C 쪽에 CBA 이렇게 있잖아요. 네. C 쪽에 전진 카메라를 먼저 깨라. 이거를 발린이 하더라고 바로. 그리고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그리고 가라지로 가서 피닉스가 조그모가 불길로 맞아요. 함정인데 그냥 함정 깨. 깨. 저는 이거 보고 졌다 싶었어요. 딱 그 왜냐면 작업하는 핵심을 거. 1분 40초 시작하잖아요. 10초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게 결국에는 이게 퐁당퐁당 했잖아요 한 번씩. 그리고 나서 T1이 타임아웃 건 다음에 그 C 쪽의 카메라 전진 카메라가 후방에 이 벙커 앞에 다는 거 있죠. 네. 여기로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G2가 직접 밀린 타임 거지. 때 좀 잘 썼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가지고 16대 14. 이게 끝냈어야 되는 스코어인데 여기서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진짜 결국엔 기회를 줬고 그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작전 타임아웃 이후에 좀 끝내는 그림이 됐었고 한국 팬들이 되게 악몽 같은 아침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 평을 좀 해보죠. 저는 조그모의 엔트리 다시 본 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과거의 G2가
리프가 이제 조그모가 항상 엔트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혼자 요루, 그러니까 일선 없이 솔로 요루 메타를 할 때 거리 벌려주고 텔 타고 삥 치고 들어가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묻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인데 혼자 엔트리고 들어가줘야 되는 역할을 혼자 하다 보니까 뭐 클러치도 많이 있었지만 그냥 스코어적으로는 그냥 그랬어. 하지만 이번 올해의 메타를 보면서 리프가 좀 요루로 하면서 투 엔트리 조합을 좀 만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조그모를 보면서 아 얘는 그래 엔트리 잘하는 애야. 그냥 과거에는 그냥 좀 힘든 역할을 혼자 해내고 있어서 그냥 스코어가 저조했던 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팀과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요즘 메타픽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합 간의 대결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개개인의 집중력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G2가 놓치지 않았었고 저희 한준평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T1 너네 맞어. 점 10개만 해주시죠. 어쨌든 뭐 너무 고생한 T1 구단과 선수들에게 박수를 그러니까요. 드리면서 뭐 이미 지나간 일이 끝났기 때문에 스테이지 1 뭐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로스터 변경 없을 거다. 그리고 더 준비 열심히 하겠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지 1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